아니, 영국이 축구 종주국이고 세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데 어디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서 온 사람을 내가 알아야 돼. 여기 처음에는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큰 나머지 다른 국가들을 무시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가 했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고 한국을 여행하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한국의 문화, 피지컬, 스포츠 열정에 대해 깊이 감탄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한국의 다양성과 미학을 발견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습니다. 그가 SNS에 올린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영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나로서는 한국의 스포츠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이 스포츠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먼저 한국의 축구 열풍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축구를 사랑하고 국가대표팀 경기를 위해 경기장에 모이며 응원합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고 한국 대표팀의 성과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도, 태권도,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스포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과 훈련 수준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태권도의 유명한 선수들은 세계적으로 많은 명예를 누렸고 한국의 체육관에서 그들의 훈련을 목격하는 것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과 전문가들의 역할도 큽니다. 그들의 전략과 노하우는 한국의 스포츠 성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열정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성취는 스포츠는 그들의 일상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스포츠 문화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그들의 열정은 전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한국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축구 팬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선수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 중 하나는 그에게 정말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처음으로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기 전인 예전부터 손흥민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선수로서의 능력과 인기는 그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었으며 그의 출신 나라가 어딘지 알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손흥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는 유럽 축구 선수들이 주로 주목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손흥민이 인종만 아시아계이고 유럽에서 자란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출신의 선수로서 손흥민이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 실력과 팀을 위한 헌신을 칭찬하며 한국 축구의 성장을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나라 출신 선수들도 국제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손흥민을 알게 된 경험은 축구가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스토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야기를 통해 축구의 다양성과 세계적인 연결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으며 그의 축구 팬으로서의 열정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축구 팬으로서 다양한 선수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경기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 중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첫 만남은 그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시아 축구를 뛰어넘는 놀라운 실력을 가진 선수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손흥민을 본 순간 그는 그의 빠른 발과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정확한 슈팅 능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다루는 미친 듯한 기술을 지녔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그에게 스트라이커로서뿐만 아니라 공격 미드필더로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게 했습니다. 그의 축구 지식은 그의 능력을 더욱 감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황에 따라 판단력을 발휘하여 팀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축구 지식과 시연은 그를 뛰어난 팀 플레이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를 볼 때 그의 놀라운 에너지와 팀에 대한 애정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코어링을 넘어서서 팀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들을 고무시키고 격려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자부심이자 아시아 축구를 세계 무대에서 대표하는 주역 중 하나입니다. 그의 축구 실력은 그의 출신 지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며 그는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아시아 축구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훌륭한 실력과 열정은 축구 팬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한 놀라운 충격을 겨우 이겨냈던 참이었지만 그 다음 축구 선수 김민재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역시 한국 출신의 축구 스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김민재의 이름을 듣고 나서 이 선수가 손흥민처럼 한국 출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검색 결과는 그의 예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민재가 실제로 한국 출신인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이제 두 명의 한국 축구 스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그의 축구 실력을 통해 그의 출신 나라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빠른 속도와 강인한 체력은 그를 상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뛰어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슈팅은 정확하고 강력하며 상대팀에게 어려운 순간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축구 지식과 전술적 이해력은 그를 팀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의 협업을 중요시하며 그의 패스와 슈팅은 상대팀을 괴롭힐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은 그가 한국 출신임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 스타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한국 축구의 힘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의 축구 실력과 열정은 축구 팬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기쁨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축구 스타 손흥민과 김민재는 한국 축구의 길을 더욱 밝게 만들고 있으며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과 김민재에 대한 충격을 겨우 이겨냈던 참이었지만 한국 축구 세계에서의 놀라운 출신을 더 발견하게 되면서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축구 선수의 이름은 박지성이었습니다. 박지성 역시 한국 출신의 축구 스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부터 그는 박지성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뛰어난 실력과 세계적인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던 동안에도 한국 출신 축구 선수라는 사실은 자주 무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실제로 한국 출신인지 확인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지성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명성을 얻은 선수 중 하나로 그의 이름은 축구 팬들에게 친숙하였습니다. 그는 미드필더로서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빠른 패스와 정확한 슈팅은 그를 월드 클래스 선수로 만들었으며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아이콘으로서 아시아 축구 역사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국제 무대에서 대표하며 아시아 축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기 분석 능력과 전략적인 시야는 그를 뛰어난 감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축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성과를 대표하며 한국 축구 세계의 큰 자부심입니다. 그의 축구 실력과 리더십은 한국 축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세계에서 큰 경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 축구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한국 축구 세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그의 놀라움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축구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박지성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발견하면서 그는 한국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작은 반도 국가로 축구 역사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그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성장과 성과를 조사하면서 그는 한국 축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한국의 축구 개발 프로그램, 훈련 시스템, 그리고 축구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철저한 훈련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축구의 역사와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축구를 사랑하며 나라와 팬들을 대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대한 그의 흥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를 향한 관심을 키우며 한국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탐구하고 새로운 관심의 시작을 나타내며 한국의 축구 성과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들과 그들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그는 그들의 축구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여행을 떠나 박지성 박물관과 손흥민의 출신지를 둘러보는 특별한 축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박지성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박지성은 한국 축구의 전설 중 하나로 그의 이야기와 성과는 한국 축구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성 박물관은 그의 축구 경력과 성과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그의 팀 유니폼, 스트로픽,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그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손흥민의 출신지를 찾아갔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현대적인 스타로 그의 출신지는 그의 축구 경력의 시작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의 고향을 방문하면서 그는 그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축구에 빠져들었고 어떻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고향에서 손흥민을 기리는 다양한 표시물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그는 한국 축구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 손흥민과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축구 여행은 그에게 한국의 축구 열정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여행은 그의 축구 팬으로서의 열정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의 축구 문화와 선수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한국 여행 중 그를 깜짝 놀라게 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인들을 체격이 작은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가 보게 된 풍성한 체격과 뛰어난 체력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에서 왔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강력하고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뛰어놀고 스포츠를 즐기며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는 한국인들의 뮤지컬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 농구, 태권도, 유도, 등산 등 다양한 스포츠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한국인들이 강력한 체격을 유지하고 체력을 키우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식문화와 생활 습관도 한국인들의 건강한 체격을 지원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우수한 경제 발전을 통해 채소와 고기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그는 한국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인종 중 하나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피지컬은 한국의 스포츠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로 여겨지며 한국에서 스포츠화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의 그의 경험은 그에게 더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져다 주었으며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존경이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한국 여행 중에 그는 머릿속에 다른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었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영국에서 학업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한국인 친구들의 체격이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국에서의 그의 유학 경험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만나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영국에서도 한국의 강한 피지컬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과 못지않게 크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체격과 신체, 특성이 국적과 문화와는 무관하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해주었습니다. 각 나라와 문화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체격과 피지컬은 개인 차이와 운동, 습관, 식습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지를 보여주며 다른 문화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인지를 강조합니다. 그의 영국에서의 유학 시절은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키우는 중요한 시간 중 하나였으며 그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이 매우 의미 있게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행과 다양한 경험들은 그를 더욱 주목 깊게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한국인을 다른 아시아인들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 간의 외적 차이는 종종 미묘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 피부톤, 눈의 형태, 그리고 심지어 패션, 스타일과 헤어스타일 등이 모두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 간의 구분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그는 한국인을 구분하는 미묘한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미소를 짓는 데 있어서 고유한 표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눈과 주름의 형태가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패션 스타일과 헤어스타일도 다른 아시아인들과 조금 다를 수 있어서 한국인을 보고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행을 통해 한국에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인들의 다양하고 눈에 띄는 아름다움과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스타일은 체격, 패션, 그리고 화장의 측면에서 특별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체격은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평균적으로 건장하고 다부지며 균형 잡힌 체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격은 스포츠와 운동을 즐기는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패션과 스타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련된 의상을 선택하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며
길거리에서도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패션은 독특하고 다채로워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만큼 풍부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화장 스킬은 자연스럽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데에 능숙했습니다. 화장품은 한국에서 큰 산업이 되어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피부를 관리하고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장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며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격, 패션, 그리고 화장의 미학은 그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며 이러한 다양한 매력은 한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스타일이 어떻게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며 다양성을 통해 더 풍부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한 후 그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국인들의 피지컬과 스포츠 열정에 대한 새로운 감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철 부대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참가자들이 군대 훈련을 받는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군대에서의 피지컬 훈련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힘들고 엄격한 훈련을 겪으며 체력과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들의 열정과 인내심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100은 또 다른 스포츠 관련 예능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력과 스포츠 도전에 참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한국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체력과 스포츠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경쟁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 채웁니다. 뭉쳐야 찬다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스포츠 게임과 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협력과 경쟁을 경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피지컬과 스포츠 역량을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 시청 경험은 그에게 한국인들의 스포츠와 피지컬에 대한 열정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웃음을 전달하며 한국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그의 관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 예능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하며 그의 이야기는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강조합니다. 그의 한국 여행을 통해 그는 한국에서 스포츠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매력의 한 부분이며 한국인들이 스포츠와 체격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특징은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한국인들은 스포츠와 체육 활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스포츠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있습니다. 축구, 농구, 태권도, 유도,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인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서 높은 실력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성적을 거두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통해 그는 한국인들의 스포츠 열정과 피지컬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한국의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며 그는 새로운 시각과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여행이 그에게 더 많은 열정과 이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성형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성형은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얼굴에 있는 상처 때문에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냈었다는 러시아 여고생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성형외과 의사였던 한국인 여학생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 여고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친구 때문에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러시아인 여고생 세이렌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제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알았어요. 냉정하게 세상을 먼저 알았다는 건 좀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한국인 친구와 우정이 더 깊어졌다는 점에서 제 인생은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며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을 사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전 이미 깨달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제 인생에 굴곡이 생겼던 건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 평범했죠. 그래도 예쁜 편에 속해서 남학생들에게 관심도 많이 받고 여학생들과 사이도 좋았거든요. 적어도 총을 들고 온 옆반 남학생으로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시끄러웠죠. 저는 체육 수업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운동장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건물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곧이어 많은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건물 밖에 있었지만 큰일이 났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실 밖이라 무방비한 상태라는 걸 알아채고 어떻게든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건물까지 거리는 상당했어요. 저를 비롯한 체육 수업을 하던 아이들과 선생님도 당황했습니다. 빠른 상황 판단을 한 체육 선생님 덕분에 주차장 차 사이로 우선 피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다투며 주차장 쪽으로 뛰는 학생들 때문에 중심을 잃은 저는 넘어지고 친구들 사이에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에 가던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셨고 바닥에 누워 피를 흘리는 절 일으켜 세우고 함께 뛰어주셨어요. 다행인 건 그날 학교 전체의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총을 가지고 와서 위협을 가할 생각이었던 옆반 남학생은 생각처럼 나쁜 학생이 아니었어요. 분명 나쁜 생각으로 총을 가지고 학교에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던 거죠. 덕분에 한바탕 소란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피해를 본 건 전교의 저 하나였어요. 도망가는 아이들에게 짓밟혀 코뼈는 물론 오른쪽 광대뼈가 부러져 함몰되었거든요.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로 가 기본적인 조치를 받았어요. 의사는 부러진 뼈들의 조각을 맞춰주는 등 저는 한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야 했지만 외모에 상당히 민감한 사춘기 나이라 그 순간이 정말 암담했어요. 신이 저에게 너무 가혹한 시련을 준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수술 결과가 처참했거든요. 얼굴뼈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졌을 때 병원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일반적인 외과에서 진료를 받을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을지 말입니다. 저는 사고로 상처를 입었기에 보험 처리가 되는 건 외과였어요. 성형은 미용상의 목적이 강하기에 보험 처리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예전의 얼굴을 되돌리기 위해선 성형외과를 가는 게 맞았어요. 단순히 뼈를 붙이는 외과보다 더욱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어요. 결과를 생각한다면 성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했죠. 그런데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학교의 사고로 보험이 청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에 입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전 일반적인 외과 시술조차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전 그날의 총기 사고로 평온했던 사춘기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하는 동안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땐 전처럼 웃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달라진 제 외모를 보고 피했거든요.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 혼자 점심 식사를 했고 조편성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와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판에 식사를 받고 구석 자리를 찾았어요.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두리번거리는 사이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부딪혔고 제 식판의 음식들이 그 예쁜 여학생 옷에 모두 쏟아졌죠. 소리를 지르는 그 여학생 덕분에 식사를 하던 전교생이 모두 저와 예쁜 여학생을 쳐다봤어요. 모두 예쁜 여학생을 걱정하기 바빴고 제가 그녀를 질투해 일부러 음식을 쏟았다는 거짓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날 이후 전교생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혼자였고 그들은 다수로 저를 피하고 뒤에서 욕하거나 가끔 쓰레기 같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해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수 없었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다면 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봄이 찾아들 줄 몰랐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국에서 한 여학생이 저희 학교로 유학을 왔거든요. 체구가 작은 여학생은 까만 눈동자를 가졌는데 보고 있으면 빨려들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러시아어를 제법 잘했고 유머러스에서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를 좋아하는 반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전 그 한국인 친구를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나도 얼굴이 다치지 않았다면 저 친구처럼 새 학기를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게 자꾸 그 한국인 친구를 쳐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한국인 친구가 제 옆으로 왔어요. 저도 모르게 미연아 안녕이라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던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제 모습을 투영하면서 저도 모르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간 당황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미현이 역시 저를 무시하거나 욕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미안해라는 말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절 미현이는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친구끼리 뭐가 미안해?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와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답니다. 미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단순히 러시아인 한국인의 차이가 아니었죠. 외모에 집착하는 사춘기 아이들과 다르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이를 보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죠.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자신감이 무엇인지 그녀를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늦잠을 자 학교에 늦은 날이었어요. 급하게 교실로 가는데 앞에 미현이가 걸어가고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는 찰나. 보란듯이 작년에 저와 부딪혔던 예쁜 여학생이 저를 앞질러가며 미현이한테 어깨 동무를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제가 들었으면 한다는 듯 물었죠. 못생긴 세이렌이랑 다니지 말고 나랑 다니자. 네가 세이렌이랑 다니기엔 너무 아까워라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는 그 여학생과 제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전 숨고 싶었어요. 미연이를 빼앗긴다는 현실보다 또다시 놀림거리가 된 것 같아 부끄러웠죠. 그런데 미연이의 대답을 듣고 전 울고 말았답니다. 몸을 피해 그 예쁜 여학생이 어깨에 동무를 풀었어요. 그리곤 답하더라고요. 전교에서 세이렌처럼 마음이 예쁜 아이를 본 적 없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그동안 저의 암울했던 삶의 선물이었어요. 그녀로 인해 저 역시 자신감을 되찾아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방학 때 그녀를 못 본다는 게 벌써 슬픔으로 다가올 정도로 전 세이렌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말했어요. 여름방학에 한국에 같이 갈래라고 말이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한국에서 성형외과 의사인데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내준 적 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제대로 골격만 맞췄어도 상당히 예뻤을 아이인데 안타깝다고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물었답니다. 미현은 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랬겠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 지금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들은 미연의 어머니가 저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미연과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 당연히 고마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저의 집에는 치료를 받을 만큼의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연이 그러더라고요. 돈 걱정은 하지 말래요. 미연의 어머니는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싶었던 거래요. 그리고 인생을 100살까지 놓고 본다면 지금은 미현이 저에게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게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말에 전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저희 한국행에 찬성했고 미연의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되고 전 미연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여름방학 내내 있었는데 한국을 관광하진 못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연 어머님의 성형외과에 입원하고 수술을 진행했거든요. 생각보다 붓기가 빠지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고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어요. 뼈가 붙어야 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이죠. 얼굴에 남았던 상처 자국도 피부 재생 시술을 받으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관리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틀어졌던 얼굴의 골격을 바로잡고 인위적인 느낌이 나던 코도 자연스러운 원래 제 코의 느낌으로 수술받았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재생되면서 거울을 보는 즐거움이 생겼어요. 볼 때마다 예뻐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아주 예뻤어요. 어느새 그늘졌던 제 마음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러시아 학교로 돌아왔어요. 개학을 하고 학교에 처음 가는 날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인조인간이라고 성형한 걸 놀릴지 어느새 전 미리 겁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미현이었어요. 개학하고 다시 학교에 가면서 긴장했을까봐 저랑 같이 가려고 미리 집 앞에서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죠. 세상에 이런 천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저에게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전 미현을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미연의 손을 잡고 학교에 도착했죠. 학교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다른 반응을 기대했는데 여전한 친구들 반응이 어쩌면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쓰레기를 던지는 친구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왜 그랬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와 부딪혔던 예쁜 여학생이 미연에게 와 물었거든요. 저 예쁜 아이는 누구야? 새로 전학 온 친구야 라고 말입니다. 전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쁜 아이 저도 모르게 좌우를 두리번거렸죠. 바보같이 말이에요. 그 예쁜 아이가 바로 저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말입니다. 미연은 웃으며 세이렌인데 몰라보다니 역시 바보 같다라며 비웃었어요. 그 소리에 반 아이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날 이후 저를 보고 아는 척하는 학생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친했던 아이들도 다시 예전처럼 제 주변을 맴돌았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
얼굴이 그대로 보인다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원래 예뻤는데 마치 그걸 잊고 지냈다는 듯 말이죠. 그리고 정말 몇 년 만에 데이트 신청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을 먹자는 남자아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전과 다른 분위기라고 확실히 느낀 건 가을에 있었던 학교 축제 때문입니다. 항상 인기 투표를 진행하면서 그 학년에 예쁜 여학생을 뽑아요. 외모적인 부분도 한몫하겠지만 여학생들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쁘다는 것으로 미인 대회 수상을 하기 어려워요. 미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그리고 인성까지 두루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미인으로 학교 대표가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전 대상에도 없었고 투표하는 것 자체도 놀림거리였어요. 제 얼굴로 누구를 판단한다는 게 민폐라는 소리를 항상 남학생들에게 들어야 했죠. 그 소리를 듣는 여학생들의 공감 어린 비웃음도 항상 제 몫이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때 한국에서 어머니에게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왔던 그해 가을 학교 축제. 미인 대회에서 제가 1등을 거머쥐게 되었답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미연의 도움으로 한국에 가 성형수술을 하고 온 것밖에 없었죠. 친구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전 알았거든요. 달라진 외모 하나로 저에게 친절하게 굴었고 마치 예전부터 친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였죠. 그들에게 지난 몇 년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못살게 구박했던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 그들의 이중성을 알기에 응하지 않고 늘 웃음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어떤 말을 할지 알기에 소재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행동이 결국 평판을 좋게 만들었고 학교를 대표할 정도로 미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수상 이후 제 마음은 더 성장했어요. 많은 사건을 겪으며 중요한 건 내 자신이고 그런 나를 알아봐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두웠던 시절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한 봄날처럼 마음이 성장하게 도와주고 꽃이 피고 무성한 숲을 이룰 때까지 함께 이끌어준 유일했던 단 한 사람. 그녀와의 우정은 평생토록 지속될 수 있게 제가 더 잘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녀는 비록 얼굴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덕분에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를 위해 무료로 성형수술을 지원해준 의사의 선택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지는데요. 앞으로도 사연에 나온 모든 이들의 인생에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불행한 학창시절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던 덴마크 남성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자 한국인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사연입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자라온 덴마크인 마틴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어릴 땐 제가 대학교에 진학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사람 인생은 역시 한치 앞도 모르는 건가 봐요. 왜냐하면 전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려고 했었어요. 보통 학창시절에는 친구들 때문에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들 계시죠.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학창시절의 친구라고는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제가 따돌림을 받는 이유는 억울하지만 정말 단순했어요. 입는 옷이 거짓 같아 보인다는 이유였죠.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갖가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걸어가고 있으면 차를 타고 쫓아와 창문을 내리고 침을 뱉고 가는 건 기본이었고 마주쳤을 때 제 주머니에 은근슬쩍 온갖 쓰레기를 넣고 가곤 했죠. 더더욱 억울한 건 실제로 제가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비싼 명품 옷을 사달라며 조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명품을 입으면 오히려 그들이 다가오지 않을까 했거든요. 하지만 명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모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몇 날 며칠을 조르니까
부모님께서는 준명품에 속하는 브랜드의 반팔 티셔츠를 선물로 주셨어요. 전 그날 너무 기뻐서 잠도 자지 못했죠. 드디어 이 괴롭힘의 지옥에서 벗어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가 아니냐며 더 삿대질하고 킬킬 웃어대기 바빴죠. 전 절망스러웠고 이후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견뎌내야만 했어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그 결과 저는 학창 시절의 사람이 아닌 공부에만 집착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친구가 없으니 학교에서 할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교실 밖에 나갈 일은 화장실 갈 때가 전부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할 게 없으니 지겹더라도 공부를 해야 했죠. 펜이라도 잡아야 무언가 할 일이 있어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졸업까지 잘 마칠 자신만 있다면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라고 권유할 정도였죠. 하지만 전 애당초 대학 진학은 생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동안 공부해온 것도 아니었고 졸업할 자신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또 대학에서 공부할 시간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뜻과 다르게 부모님도 대학 진학을 강요하셨습니다. 학벌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사실 제가 거주하던 지역이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며칠 후 부모님과 얘기했지만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속해서 대학을 강요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공부를 하면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분야에 눈길이 가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문화였죠.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건 교수님의 참고 자료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띈 건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한복이었어요. 처음엔 곱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인데 어느새 매료되었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는 이미 부모님께 한국의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1년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어서 부담 없이 한국어를 배우며 조금씩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어가 생각보다 몹시 어려워서 종종 머리를 싸매고는 했어요. 이 수준으로 한국에 가서 번역기만 쓰다가 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의 소원을 되새기며 펜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야간 관람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진을 봤는데 푸른 밤 하늘 아래에 다들 한복을 입고 멋있게 빛나는 경복궁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 죽기 전 소원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에 들기 전에도 한국어를 계속 구사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침내 한국대학교에 진학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화가 통하니까 한국 생활이 아주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친구였죠. 전 서울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절친한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석입니다. 처음 전 친구들에게 먼저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학창시절 따돌림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한국에서 사귀게 된 친구. 역시 속으로는 못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까 두려웠었거든요. 나중에 절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서 도저히 깊게 친구를 사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먼저 제게 다가와준 친구가 바로 진석입니다. 먼저 자신의 속마음도 털어놓아 주었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죠. 이 친구와 빠른 속도로 가까워져서 이젠 서로 가족 사정도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진석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되었었어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었거든요.
다만 그는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다소 힘들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어느 곳을 가든 나쁜 사람이 있듯이 악덕 주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죠. 절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든든했어요. 그때 전 두려울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식당에서 주방 설거지도 해봤어요. 간단한 방송에 엑스트라로 촬영도 해봤죠. 진석의 걱정과 다르게 막상 일해보니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일의 강도는 개지만 다들 외국인이라고 친절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을 만도 한데 오히려 먼 타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기특하다며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셨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서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골목을 걷던 중 문득 생각이 나더군요. 집에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은 게 떠올랐죠. 그냥 갈까 고민했는데 시계를 보니 뛰어갔다 오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 전 황급히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을 나오면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갔다간 아르바이트에 늦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작은 돼지고기 식당이었는데 주인 아저씨에서 살갑게 대해주시고 가끔 돈도 더 넣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장님들 중에 가장 착하신 분이셨죠? 가끔 실수를 할 때면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제가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매번 잘해주시는 아저씨께 죄송해서 지각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각하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해졌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결국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택시를 타본 적은 있어서 그다지 어색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늦어서 조금 서둘러 달라고 말씀도 드릴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눈 깜짝할 새 우리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가위로 자른 듯 잘려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들어보니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어기고 달리던 승용차가 택시를 그대로 박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조수석 쪽에 앉아있던 전 크게 다치게 됐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바로 수혈이었죠.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수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대학교 친구들이 와주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 혈액형은 RH-형이었습니다. 저는 희소 혈액형 보유자였고 친구들 중에는 아무도 제게 수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간호사는 수혈이 긴급한데 현재 병원에 RH-형이 없다고 하셨어요. 주변 병원에 연락해봐도 당연히 없었던 상태입니다. 다들 안절부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때 수혈이 필요하다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고 있었지만 어쩌면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친 듯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에 경복궁에 다녀올 거라고 말이죠.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시켜드리지 못한 후회도 있었어요. 그저 여러 가지 후회가 한 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살면서 친구라는 걸 저도 사귀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저를 살갑게 대해줬고 특히 진석은 저에게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고마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진석은 저를 포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저를 돕기 위해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도박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수혈을 해줄 것이며 그 당시 바로 올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진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타국에 와서 죽어가는 제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석은 현재 상황을 적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수혈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화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친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한국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혈을 해주겠다며 연락을 보내온 거였어요. 자신이 RH-형이다 또는 자기 지인이 RH-형인데 수혈이 가능하다고 한다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전 기적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친구와 한국인들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죠. 심지어 혈액형이 달라서 수혈을 해주지 못한 사람 중에는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까지 보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동차 보험과 택시 보험 측에서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들이 건네준 돈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동의를 구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고아원에 기부를 하게 되었죠. 지금 글을 쓰면서도 다시 한번 눈물이 나네요. 당시 한국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기요. 이것은 죽어서도 갚지 못할 큰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제게 피를 나눠준 고마운 형제들이나 다름없어요. 그들 덕분에 건강하게 회복한 저는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석이도 함께 말이에요. 갑자기 웬 공부냐면 제게 드디어 꿈이 생겼거든요. 바로 한국인들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피가 제 몸에 흐르고 있는 이상 평생 낙태하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